네. 자, 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판례를 통해 보는 세상 볼 때 제일 먼저 볼 게 이제 육아 이야기예요. 네네. 현희 씨 아기 잘 크고 있죠? 아유, 너무 하루하루 다르게 크고 있어가지고 아주 뭐 네. 아주 저에게 즐거움입니다. 하루하루. 예. 아기랑 뭐 하고 놀아요? 요즘에는 그 딸랑이 있잖아요. 네. 딸랑이 흔들어주면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종류별로 한 6개씩 15분씩 나눠가지고 15분씩 흔들어주고 다른 거 또 하나 또 질리더라고. 한 10분 보면 질려가지고. 그렇죠. 8운동 되겠네요. 예, 계속 그렇게 해주고 있어요. 아유, 너무 이뻐요. 예. 그러니까요. 네네네. 현희 씨도 맞벌이 부부잖아요. 그렇죠. 아내가 이제 육아휴직 중이죠. 예. 그럼 아내가 복직하면 아이는 누가 돌봐주나요? 안 그래도 그거를 요즘 밤마다 좀 상의 중인데 네. 이거는 뭐 더 이렇게 이야기를 해봐서 결론을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복잡해가지고 경우 수가 많아가지고 그렇죠. 결국 뭐 어린이집인데 사실 뭐 요즘에 뉴스나 이런 곳에서 흘러나오는 얘기를 들으면 사실 좀 깨름직하기도 하고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대부분의 분들이 너무 잘해주시지만 일부의 그런 분들 때문에 약간 피해를 받는 게 아닌가 그분들이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현희 씨 혹시 정부에서 운영하는 아이돌봄 서비스라고 들어봤어요? 저도 그것을 이용하려고 사실 좀 알아봤거든요. 네. 나라에서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네. 근데 이제 저희 장모님이 오셔가지고 좀 이제 대체로 이제 장모님이 해주시긴 하는데 굉장히 좋은 제도예요. 제도 자체는. 그렇죠. 예. 나라에서 이제 반을 이제 지원을 해주는 거거든요. 나라에서 이 돌봄 서비스를. 근데 이제 이 문제가 이게 제가 이렇게 들었어요.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하는 분들이 너무 폭발적으로 증가를 해서 너무 많죠. 뭐 3살 때 신청하면 5살 때 오더라고. 약간 맞아요.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라 굉장히 이제 아이돌봄이를 정부에서 많이 뽑으려고 하고 있는데 그렇죠. 거의 뭐 복권이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 지난주에 이거 굉장히 지난주에 핫했던 주제예요. 정부에서 지원하는 아이돌봄이 서비스 소속 돌봄이가 14개월 된 아이를 학대하는 영상이 공개됐잖아요. 보셨어요?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예. 공개된 영상을 보면요. 생후 14개월 된 아이 얼굴에 딱밤을 때리고요. 밥 앞에서 아이가 고개를 돌리자 서슴없이 뺨까지 때립니다. 이 잠자는 아이가 뒤척였다고 발로 걷어차고 뒤통수를 후려치고요. 이거 14개월 된 아이한테 이랬다면 만약 이게 저희 아이였다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없을 겁니다. 너무 분노를 해서 똑같이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죄송합니다. 방송 중에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괜찮아요. 뭐 좀 특히 지금 아이 키우고 있는 아이 아빠로서 그런 생각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거 영상 보고 굉장히 놀랐거든요. 그래서 경찰이 일단은 아동복지법 위반입니다. 이건 신체적 학대죠. 14개월 된 아이는 문제가 뭐냐면요. 아이가 엄마한테 이르지를 못해요. 모르죠. 그렇죠. 의사 표현 자체가 안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 CCTV 설치경이나 이거 관련해서는 제가 이따가 다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만 이 CCTV 영상이었잖아요. 이걸 통해서 이 지금 그 아이돌봄이 김 씨가 2월 27일부터 3월 13일 사이에 그러니까 총 15일이죠. 총 34건의 학대를 저지른 걸로 파악을 했어요. 그럼 하루에 10건이 넘게 학대된 경우가 있고요. 하루 평균 2건 이상이에요. 이거는 그냥 몸에 배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이 아이돌봄이었던 김 씨가 경찰 조사에서 이건 뭐 CCTV 있으니까 혐의다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본인이 했던 이런 행동들이 아이의 훈육이라고 생각했지 학대라고 생각을 못했다. 그런데 이제 본인도 CCTV를 직접 보니까 내가 저렇게 심하게 했구나. 난 저렇게까지 내가 심하게 한 줄 몰랐다고 하면서 몇 차례 눈물까지 흘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한 행동이 학대라고 인지를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게 아동 돌보미에 대한 사실 나라에서 이제 지원이 나오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분들은 사실 일반 그 보육교사분들보다 굉장히 좀 좀 까다롭게 선별을 해서 이제 활동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좀 더 자세하게 좀 들여다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육이나 이런 거는. 문제는요. 지금 황현희 씨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더 까다롭게 해가지고 그 아이돌봄이를 이제 정부에서 채용한다고 생각하시죠? 아닙니다. 아닙니까? 이게 정말 황당한데요. 이제 아이돌봄이의 지원 자격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뭔가 아이에 관련된 일을 했던 경험이 있어야 될 것 같죠. 경력직이면 더 좋겠죠.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일단 아무 조건이 없고 자격증 이런 것도 없습니다. 필요가 없고 그냥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지원하면 무조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원을 해서 일정하게 교육을 받는데 80시간 정도의 교육을 받고 그 80시간 교육 안에 좀 충격적인 건 이번에 김 씨의 얘기를 들어서 좀 아시겠지만 아동 학대와 관련된 그 교육을 반드시 하겠죠. 그렇겠죠. 몇 시간 하죠 아세요? 몇 시간 합니까? 2시간 합니다. 2시간 소위 2시간 하고 8시간 그 교육을 받으면 그냥 정부 아동 돌보미로 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하는 거니까 당연히 믿고 맡겼다가 이런 일들을 당하면 더 황당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게
관할 부처가 여가부입니다. 여성가족부인데 네. 공식 사과하고 긴급 전수조사에 나선다고 하는데 왜 이런 거 터지면 맨날 전수조사하는지 전수조사하면 제대로 조사가 될지도 좀 의문인데. 아니 네. 꼭 이렇게 터지면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거 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여성가족부에서 이건 좀 가족을 위한 좀 제대로 된 정책을 네. 좀 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네. 사람 많이만 아이돌 보면 많이만 뽑아놓고 관리가 지금 거의 안 된다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긴급 전수조사를 하는 게 능사인지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드는데 이렇게 하겠다고 합니다. 일단은 네. 안전한 아이돌 보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현장 전문가와 함께 전담 인력을 구성을 해서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계획을 포함한 구체적인 개선 계획을 이달 중 마련하겠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글쎄요. 이달 중 마련하겠다. 예. 네, 그래서 일단 아이돌 봄을 이용하는 모든 가정을 대상으로 모바일 긴급 점검을 하고 아동학대 의심이 있는 가정에 대해서는 심층 방문 상담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게 이런 것으로 완전히 근절되긴 어려울 것 같고요. 뭔가 좀 사전에 교육이 좀 먼저 선행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요가 너무 폭발적으로 증가하다 많아요. 보니까 네. 정부가 제가 보기에는 너무 대충 뽑는 것 같아요. 이거는 진짜 고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출생률 떨어진다고 네. 난리를 치면 뭐합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누가 아이를 마음 편히 낳고 어딘가에 맡기고 일을 할 수가 그렇죠. 있겠습니까? 이러니까 더더욱 좀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사실 진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요즘에 저출산율 낮아서 굉장히 네. 심각하잖아요. 네네. 근데 낳아놓은 아기도 이렇게 정부에서조차 지원하는 이 도우미한테도 아이가 학대를 당할 정도가 된다면 이거는 아이를 어떻게 낳아서 키우겠어요. 그렇죠. 어쨌든 이번 일을 계기로 돌보미에게 아이를 맡긴 부모들은요, CCTV 설치에 대해서 고민이 좀 많이 커졌다고 해요. 그래서 이번 사건만 해도 이 아이 부모가 CCTV를 만약 설치 안 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죠. 이거는 뭐 알아내지도 못하고 그냥 아이가 학대만 당하는 것을 그냥 지켜만 보는 꼴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 CCTV도 문제가 있는 게 요즘 이런 해킹 문제도 있어요. CCTV를 장착하고 나면은 어느 쪽에서 해킹을 해가지고 집안을 다 들여다보는 뭐 이런 경우도 네,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도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CCTV 설치가 근데 이제 좀 예민한 부분이에요. 왜요? 그러니까 이번에 보면 CCTV 통해서 아이 학대하는 거, 네. 아이돌 보미가 학대하는 걸 확인했잖아요. 네네. 만약에 아이돌 보미에게 사전에 CCTV를 설치했다. 네, 동의를 얻어야 되잖아요. 그걸 찍고 있다라는 얘기를 안 하고 이 영상을 공개를 했으면 네. 이거는 오히려 부모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아, 불법입니까, 이건? 네. 불법 촬영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번 건은 불법 촬영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아이돌 봄에게 사전에 고지하고 고지했어요. 고지하고 지금 촬영을 한 건데 그러니까 아이돌 봄에 그런 거예요. 나는 내 행동이 불법이라고 생각 못했다라고 할 정도 이 사람은 그냥 CCTV가 찍고 있는데도 그렇죠. 불구하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거는 집에서 찍는다고 해도 미리 얘기하고 설치했으면 증거로 채택이 되지만 아니 그런 단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미리 고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아까도 말씀했다시피 이렇게 아이 돌보미 서비스를 이용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우리 집에 CCTV 설치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그 누가 오겠습니까? 그 집에. 그러니까 안 올 확률이 더 높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그런 문제도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번 영상을 공개했던 이 학부모께서 아이 어머니 아버지가 정부 차원에서 CCTV 설치에 대한 지원을 해주던가. 네. 그러니까 아이돌 보미가 오면 이 집에는 CCTV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라고 미리 설치한다는 걸 미리 동의를 받고 네네. 집으로 보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그런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렇지 않아도. 그렇죠. 자 일단 우리 문자 몇 개 좀 볼게요. 이게 워낙 예민한 문제고 다 공무를 산 문제라. 그러니까요. 네. 지금 문자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극한 육아님, 벌써 아이디에서 느껴지네요. 극한 육아. 극한 육아가 맞아요. 네. 예, 힘들어요. 아이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영상을 보고 너무 충격적이어서 눈물이 멈추질 않았어요. 왜냐면 우리 아이면 어떻게 할 거라는 생각을 아마 동일시 하실 거예요. 아까 오죽하면 현희 씨는 이 자리에 없을 거라는 얘기까지. 저는 여기까지 그러니까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심하긴 얘기 못 하겠네요. 예. 김시민님, 제 친구도 CCTV를 설치하고 도우미 아주머니가 아이를 돌보지 않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참 이게 진짜 안타까운 일이 많아요. 네, 하정민님께서는요. 아동 돌봄 교육 가봤는데 형식적이었습니다. 강당에서 많은 사람들이 앉아서 받는 그런 교육이었는데요. 교육 내용도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정민님은 이 아이돌봄 그 도우미를 하시려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교육까지 가보셨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직접 해보신 분들 보면 보세요. 교육 형식적이었습니다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게 사실 교육의 문제거든요. 이분은 교육을 받았으면은 자신의 행동이 학대라는 걸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네네. 리카소님,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동영상을 보니 마음이 찢어지더군요. 정작 부모는 얼마나 억장이 무너질지. 그럼요. 제발 처벌이 강화되었으면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남기은님. 네. 제 아내가 어린이집 보육교사인데요.
선생님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아이들을 얼마나 예뻐하는데요. 그렇죠. 일부의 잘못된 교사들로 인해서 모든 보육교사들에게 잘못된 인식이 생기는 게 안타깝네요. 이겁니다. 그래, 맞아요. 이거를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너무 아이를 사랑하고 잘 돌봐주신 분들이 많아요. 그럼요. 그게 거의 맞습니다. 다죠. 거의 대부분인데 이렇게 일부에 한두 명의 이런 사건이 터지면은 전체가 다 약간 좀 욕을 먹는 케이스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이 보육교사분들의 처우가 좀 좋아졌으면 좋겠어요. 이분들 옛날부터 나온 얘기예요. 맞아요. 처우가 좀 좋지 않다 보니까 아무래도 스트레스를 받고 이런 육아에 시달리는 거 어떻게 보면 대신 육아를 해주시는 건데 그렇죠. 이분들의 약간 노력에 대해서 비해서 약간 처우가 좀 너무 약하다. 그러니까 좀 보상을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 나라 입장에서 예, 이런 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까 우리 아이돌봄이 정부에서 지금 지원하고 있는 아이돌봄이 관련해서 교육도 형식적이고 제대로 된 자격 요건도 없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엄격하게 자격 요건 무슨 뭐 육아에 관련된 뭐 무슨 자격증을 소지하고 그다음에 교육도 뭐 한 200시간 이수하고 그럼 그 돈 받고 누가 하겠어요? 누가 하냐고요. 그게 문제예요. 그 지금 그 황현 씨가 누가 하냐고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지적을 했는데 또 지금 아까 보육교사도 마찬가지예요. 돈 조금 받는데 여기 뭐 이것저것 교육 다 하고 그다음에 정말 엄격하게 관리를 해서 시스템화 한다면 그 돈 받고 하겠어요? 그렇죠. 그게 문제인 거예요. 처우 개선이 우선시 됐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뭐 다들 아실 거예요. 육아라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는 다들 그러니까 아이를 맡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맡기면 그 아이를 맡아주는 선생님도 힘들단 말이에요. 그분들 처우 개선이 일단 우선시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 만약에 이 아이돌봄이가 CCTV 설치된 걸 몰랐다면 이거는 피의자가 이제 지금 현재 이 아이돌봄이가 다 자백을 해도요. 잘못하면 처벌 못해요. 자백만 있으면. 우리 자백만 있으면 그러니까 다른 보강 증거 없이 자백만 있는 경우에는 유죄 판단을 못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증거가 있어야죠. 왜냐하면 이 경우에 이게 돌봄이가 CCTV 설치된 걸 몰랐다면 CCTV 설치를 통해서 나온 영상은 증거 능력이 없어요. 증거 능력이 없으면 재판에 이건 CCTV가 없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불법으로 뭐 음성을 녹음을 한다거나 촬영을 한 것을 증거로 쓸 수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만약에 돌봄이 CCTV 몰랐던 경우 처벌을 못하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보면은 사실 이게 아동학대 상황이 좀 의심이 돼서 예를 들어서 부모 입장에서 황현희 씨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아, 이거 CCTV 설치한다 그러면 또 저 사람이 또 거부하죠. 아니면은 또 불쾌하거나 아니면은 CCTV 설치했다는 걸 알면 그다음부터는 마치 옛날부터 잘해줬던 것처럼 막 할 수도 있으니까 차라리 그렇게 예방 효과가 나면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몰래 설치하시는 분들이 있긴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아동학대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 처벌 못한다고 하면 이게 지금 청취자분들도 그게 말이 되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그러니까 의무화, 그러니까 이런 이 제도 자체를 좀 의무화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아이 돌보기 서비스를 하는 거는 무조건 다 CCTV가 설치돼 있다라는 걸 인지를 하고, 근데 그것도 이제 교육 안에 포함이 돼야겠죠. 이런 걸 좀 사회적인 합의가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하나 이런 방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CCTV 같은 경우 동의 안 하고 촬영은 불법인데 미국은 이렇게 해요. 일부 주는 아동학대 현장의 녹음 자료는 예외를 둬서 증거로 인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본인의 의사를 표현을 못 하잖아요. 이렇게 어린 아이들은. 그렇죠. 그러면 그 범죄 현장을 잡았는데 돌보미를 처벌 못한다. 아이를 학대한 사람을 처벌 못한다고 하면 사실 그거는 우리 건전한 상식이 좀 반하잖아요. 그렇죠. 사실 저는 이렇게 가끔 미국의 법 얘기를 할 때 이곳은 정말 상황에 따라서 적절한 예외를 둬서 사회적 상식에 좀 접근해 나가는구나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세게 할 땐 좀 세게 해야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도 한번 생각해보고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